블랙홀에 빠지는 것이 거대한 구덩이에 빠지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블랙홀에 빠지려면 엄청난 행운과 약간의 마법 같은 기술이 필요해요. 게다가 블랙홀에 뭔가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려 한데도 그걸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리학의 마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봅시다. 블랙홀에 빠지는 건 정말 까다로워요. 우선 블랙홀에 떨어질 확률이 있으려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완벽하게 조준하고 여행을 시작해야 해요. 마치 먼 거리에서 작은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죠. 블랙홀은 별, 행성, 가스구름과 같은 다른 물체로 가득 찬 은하 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체에는 고유한 중력이 있어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치 방 안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블랙홀에 떨어질 때는 다른 천체의 영향을 피하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요.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더라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연료가 전혀 남지 않은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과 같죠. 블랙홀의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지점을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게 돼요. 이제 어떻게든 올바른 경로를 따라 모든 장애물을 피했더라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블랙홀 주변의 강렬한 열과 에너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러분을 태워버릴 거예요. 따라서 블랙홀에 가까이 가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빠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블랙홀에 빠진 사람을 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어디 살펴보죠.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사건의 지평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물체가 우주선이라고 가정할게요. 블랙홀에 떨어지면 두 가지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주선의 색이 변해요. 블랙홀 근처의 중력은 지구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강한 중력은 빛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빛은 에너지를 운반하는 매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강력한 중력이 빛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시작하죠. 마치 빛을 훔쳐서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석양을 볼 때 태양이 따뜻하고 붉은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 아시나요? 이는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산란되어 에너지가 높은 푸른빛을 띠는 일부 색을 잃고 붉은색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즉, 빛이 에너지를 잃으면 색상 스펙트럼의 빨간색 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블랙홀 근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선에서 나오는 빛은 블랙홀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유한 색을 띠던 우주선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붉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블랙홀이 마법의 주문을 걸어 우주선 자체의 색을 바꾸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간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이나 여러분 중 누구도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 시나리오에서 관찰자인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저 우주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우주선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똑딱거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주선이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주선이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80세가 되어도 우주선은 여전히 저 밖에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제 우주선의 시간이 느려진다는 건 우주선이 방출하는 빛도 느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주선에 탄 누군가가 손전등을 켰다 껐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도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빛이 한번 터질 때마다 눈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치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우주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빛이 눈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희미해지는 별처럼 빛이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우주선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더 붉게 보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 어둡게 보여요. 따라서 우주선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주의 가장 웅장한 무대에서 사라지는 공연처럼 우주선은 서서히 사라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모두 관찰자인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탑승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블랙홀에 빠지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랙홀 근처의 중력은 매우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늘리고 뒤틀리게 해요. 따라서 머리와 발 사이의 중력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 차이로 인해 조성력이 발생해서 몸이 길고 얇은 모양처럼 늘어나요.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스파게티로 변하는 건 파스타 애호가에게는 재밌을지도 모르지만 우주비행사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편 주변의 색이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눈부신 빛의 쇼가 펼쳐져요. 마치 무지개 터널을 통과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죠. 뒤틀림과 회전, 섬광과 불꽃 등 짜릿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첫째, 고전적인 블랙홀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블랙홀이죠. 이 블랙홀에 빠지면 중심까지 도달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심은 점점 더 가까워지겠지만 그 중심까지 도달하려면 거의 무한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여정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증발하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호킹 복사라는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할 수 있어요. 마치 얼음 조각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요. 이 블랙홀들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블랙홀에 빠지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발하는 블랙홀에 접근하면 그 가장자리, 즉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멋진 놀이공원의 입구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 놀이공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블랙홀이 증발하고 있고 증발하면서 사건의 지평선도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지 않고 영원히 이 지평선 안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블랙홀의 신비한 중심부인 특이점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타고 있는 겁니다. 특이점에서는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현재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치 마술쇼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죠. 특이점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랙홀의 반대편에 무언가가 있을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큰 미스테리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면 가족 여러분, 안전한 거리에서 블랙홀을 감상하고 블랙홀이 품고 있는 놀라운 경이로움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만 파스타는 우주 스파게티 제조기 근처에서 드시지 마시고 접시에 담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